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또 이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섞어서 좀 이민 생활의 어떤 실생활 이런 경험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며 또 제가 혼자 생각해낸 그런 경험담입니다. 그러니 일반화하지는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민 생활이 어떤 것인지 또 거기서 어떤 경험을 제가 겪었는지 이런 것을 좀 간략하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은 그 과정을 좀 제가 상세하게 쓴 글이 있는데 그날 주위 사람들도 오고 또 제가 아는 뭐 지인도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꼭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 생활은 비극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요즘과 같이 뭐 비행기도 자주 타고 또 뭐 소통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민을 가장 많이 나왔던 80년대 뭐 90년대만 해도 당시에는 한국, 즉 본국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요즘엔 또 코비드와 전쟁으로 이런 여행도 많이 제한적이지만 예전에는 뭐 한국에 갔다 온다라는 게 그냥 크나큰 여행이었던 것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와 같이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 또 시차도 있고 만약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아픈다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있는 것을 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뭐 비행기가 뭐 2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없다고 하지만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그냥 두고 쉽게 떠날 수가 없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가려고 해도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 이 둘을 두고 잠깐 뭐 갔다 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런 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뭐 다른 사람이 아프다라든가 뭐 상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쉽게 떠나지 않아 멀리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있어서 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비극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머나먼 곳에 와서 살면서 주위 사람과 어울려지며 오랫동안 산다고 해도 이곳에서 보는 시선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이웃이라는 것도 있지만 좀 한 단계 더 좀 깊게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방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살다 보면 뭐 피부색도 다르고요. 뭐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처럼 느껴지고요. 저같이 브라질에 이제 38년 차 살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주위 사람들한테는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국적도 중요하죠. 웬만해서는 외국에 사시는 분, 뭐 이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특히 중남미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 뭐 살면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영주권이라고 해서 거주할 수 있는 이제 허가증을 받는 것이죠. 이게 기한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영주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떠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전부 똑같지만 투표권이 없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공무원에 이제 이렇게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것을 빼놓고는 일반 국민과 똑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뭐 특별하게 뭐 차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런 곳에서 살다 보면 일반인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은 이게 한두 개씩 이게 불편한 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인들뿐만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에서 넘어온 외국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또 뭐 독일, 뭐 영국,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뭐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이 브라질에 와서 특히 남쪽에 가면은 자기들의 후손이 수십만 명이 또 수백만 명이 퍼져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자기네들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민을 온 지 1세라든가 뭐 어렸을 때 와서 1.5세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도 한 2세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좀 현지 사람들과 약간 좀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와 말하는 거와 삶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한 모든 삶뿐만 아니라 직장을 얻는다라든가 사업을 할 때 차별은 아닙니다. 브라질에서는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관례상 외국인이다 보니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난 이사라 하더라도 요즘 현실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치나 뭐 경제나 뭐 공무원직에 들어간 그 2세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진급이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다 연줄로 통하는 겁니다. 뭐, 이거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올라간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기회조차 정보를 얻지 못하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아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디에 누구를 찾아가야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나누다 보면 모르는 사람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한인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진급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같이 시작한 중국, 일본, 한국계 사람들 중 일본계는 그 뿌리가 100년이 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얽히고 설키며 꼭 위로 끌어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중국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만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인 동포와 같이 숫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우리들이 많이 좌절을 합니다. 나랑 똑같이 입사한 사람은 계속 저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왜 못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차별적인 정책과 차별적인 나라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주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 보니 이게 알게 모르게 좀 서럽다, 힘들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을 잘 모릅니다. 요즘같이 BTS가 유행하고 뭐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며 우리 여기서 태어난 자녀, 그러니까 2세가 아닌 3세가 더 한국말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쓴다라고 해도 그 중간에 있는 1.5세나 2세는 한국을 잘 모르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만 11살 지나고 나와서 그러니까 서울 태생이라 서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가끔 출장 가고 한국 들어가 보면은 뭐 좌충우돌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생김새로 인해요 그냥 같은 한국에서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얘기하다 보면 저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곳이 바로 고향이고 이곳이 삶의 터전이고 한국으로 귀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은 귀향, 내 고향, 내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재이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 브라질에 이런 오랜 이런 코비드로 초창기 4개월 동안 뭐 사업도 못하고 또뭐 직장도 폐쇄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한국으로 일부 들어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한테는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알지만 나는 잘 모르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즉 돌아갈 고향은 여기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시각 차이가 좀 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시각 차이로 인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것에 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집니다. 고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이게 쉽지가 않죠. 뭐 한국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나 뭐 정통적으로 오래된 나라일수록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조부터 계속 살던 곳, 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 곳,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부터 예전부터 보면은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서 주위 사람과 결혼해서 거기서 뿌리내고 살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유럽에도 특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동네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끝나는 것이 그들 삶의 이런 롤 모델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둘 다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다 비행기나 뭐 배를 타고 이런 땅에 도착을 하여 브라질이라는 곳에 살면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살다 보면 고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은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국과 이탈리아의 큰 차이는, 이탈리아는 진짜 뭐 수백만 명이 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뭐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지만 한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뭐 3세, 4세, 5세, 6세들이 산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그들은 큰 사회를 형성하여 브라질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 반면, 우리 한국은 뭐 한때 뭐 5만 명, 6만 명까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만 명이 될까? 한국 국적까지 무시니 뭐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란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브라질한 사회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방인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는 게 일단 생김새가 그렇고요. 삶의 방식도 브라질 사람과 똑같이 보이고 브라질 사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태어났으니 이세가 뭐 어느 뭐 저기 뭐 브라질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예술인이다, 방송인이다, 사진작가다, 의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 대부분의 주위 환경을 보면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그 후손들 죄송합니다.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같은 한국계 사람들이나 일본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즐긴다는 것이죠. 물론 불알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페이스북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보면은 한국계 사람이 있지만 역시 어찌나 부모님은 이 한인촌에 와서 활동을 하고요. 살지는 않는다고 해도 사업이 있다라든가 병원을 온다라든가 뭐 교회를 온다라든가 해서 계속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활동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 한국인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진급에 굉장히 어렵다 보니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꼭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이제 사람이 태어나 공부하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여기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탈리아계 사람들은 포르투갈어와 비슷한 이런 이탈리아를 쓰면서 또 이 브라질 포르투갈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또 같은 문화권이다 보니 얽히고 설키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인은 얼굴도 다르고 또한 말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 상황에서 우리끼리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불알 속에 살다 보면은 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많은 좌절감을 느낄 때 서로 조금씩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민은 비극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 여기 이민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웃 사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곳에서 제가 10 대부터 활동을 하면서 얼마 전에 사망한 제 친구도 이제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고 여자니까 이게 뭐 성인이 되면서 많이 벌어졌지만
같은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같이 활동하다 보면은 이제 뭐 같이 뭐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 생활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아는 친구뿐만 아니라 이 한인 사회 제 경험으로는 보면은 20년, 30년 이상 본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아버지 때가 부모님 때가 되셔 가지고 그분의 활동하신 걸 보면서 저도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배우는 것도 있고요. 또한 보면은 저기 누구 친구의 누구누구 친구의 뭐 삼촌, 누구누구 친구의 형, 동생 이런 것처럼 얼굴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서 저 사람들도 다 우리 이웃 사촌이라고 생각하고 웬만해서는 같이 잘 지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80 년대만 해도요. 어 어디 뭐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아는 형님이 있으면은 저 지금 돈이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같이 밥을 내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멀리 있으니 서로 으쌰으쌰하다가 사람도 이민도 많이 오고 또 경제 발전도 많이 이루면서 이제 멀어지고 뭐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얼굴에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난 곳이면서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같은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큰 사람들은 다 이웃 사촌이 되는 게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친척이고 누구의 친구라는 것을 서로 안다는 것이죠. 좋은 예로 이민 사회에서 이곳에서 오래 살다가 다른 외국으로 뭐 본국으로 돌아가셨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셨을 때 그쪽 지역에 살다가 얘기하다 보면 같이 뭐 브라질에서 컸던 사람이라든가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만나면은 아니면 한 사람 한 달을 건너 누구의 친척 된다고 해도 괜히 친근감 있게 생겨야 되는 게 바로 그게 고향이라는 이 힘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곳에서 이웃 사촌이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요번 코비드 사태로 저는 뼈저리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웃 사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제 경험으로는 부모님도 다 한국으로 들어가셨고 이 브라질에 저랑 같이 살고 있던 여동생도 이제 코비드로 사망을 하고요. 또 우리 아내 쪽에 외가 쪽에도 그러니까 친가 쪽도 그러니까 제 아내 식구들도 다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브라질에 저와 아내와 저 아이들밖에 없는 것이죠. 아내가 아픈 게 아니라 뭐 검사할 게 있어서 건강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호자로 자격으로는 저는 가지만 우리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던 겁니다. 요즘에는 뭐 누구한테도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아직 코비드 뭐 팬데믹 시절이라 이동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서로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저한테 슬펐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둘 얘기 들어보니 우리 가족과 같은 상황인 사람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브라질에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 다 친척들도 한국 들어가고 없다 보니 부부가 그냥 아이들 몇 명과 여기서 남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런 사람끼리 서로 연락하고 삽시다. 모르는 일면은 서로 인사합시다. 유치원과 아이들 학교에도 보면 그 학부모들도 보면은 세상은 누구나 똑같은 이치로 다 어려움이 있고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서로 도와줍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배고파서 우는 사람한테 먹는 것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외로운 사람에겐 서로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죠. 주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받는 사람도 굉장히 꺼려지는 겁니다.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오픈된 그러니까 열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도웁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좋은 긍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요즘 그런 조짐이 있어서 저는 한편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성당에는 좀 신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전엔 굉장히 많았다가 요즘엔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요. 요번 코비드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하나 확실한 것은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었습니다. 즉, 그전에는 이제 이민 60주년이 내년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 60년이라면 그걸 한 사람의 평생 60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세대 교체가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뭐 한돌 한국으로 돌아가시던가 뭐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았는데, 코비드 사태로 천천히 바뀌던 것이 확 바뀌며 이자의 신자의 대부분, 요즘 신자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이고요. 다 이곳에서 대부분 태어났던가 어릴 때부터 이곳에 살면서 포르투갈어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돌 나서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저는 코비드 사태 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닥치다 보니 한둘 나서면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전에는 저도 기억나는 80년대만 해도 우리 한인 사회가 아직 그렇게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요. 또 아이들에게 때만 되면은 무조건 막 퍼주기 식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뭐 놀러 간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무조건 원하는 거 다 먹여주고 하다 보니 제 나이가 되는 주위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고, 사실 뭐 X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저도 지금 그 의견에 좀 동참하는 그런 그 생각인데요. 그 세대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지금 현재 현실을 받아들여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 크게 바뀌는 것은 예전과 같이 우리 한인 사회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때가 있던 거였죠. 그때 돈을 많이 번 1세대와 달리 우리들은 요즘에 그냥 거의 그런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고요. 우리 밑에 되는 이제 20대, 30대는 더욱 이 현지화되면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사회생활 초년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이 이민 1세대들이 겪던 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만, 다른 점은 요즘 이 후손들의, 그러니까 2세, 3세들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1세대는 반대로 2세들한테 야, 나는 아무것도 없이 100불도 안 들고 와서 여태까지 집도 사고 못하고 다닌다. 너는 왜 못해? 라고 질책하는, 이것은 불알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대 간 그런 격차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요즘 젊은 세대는 나섭니다. 10년 전만 해도 좀 나서서 좀 해라. 왜 저는 10대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 한인 사회 동포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였습니다. 3.1절 뭐 자랑이라는 것보다 6.25 뭐 이런 뭐 행사가 있다라든가 3.1절이라든가 그럼 한인회도 가고 동참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제 주위 사람들만 해도 그런 걸 안 하는데요. 오히려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마이크를 직접 들고 의사소통도 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면서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는 게 저는 엄청나게 또 다른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 세대가 바뀌면서 이들은 그들대로 고충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구나. 여기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회 같은 경우에도 서로 똘똘 뭉쳐서 자기 자녀들 때문에 모였지만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지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민이라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고향이라는 것은 나를 알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꼭 태어난 것이 아닌 내가 삶의 터전에 살면서 누구와 겪고 누구와 이렇게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고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웃 사촌은 이게 꼭 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뭐 꼭 어렸을 때뿐만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서로 얼마나 주위와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망한 제 친구도 그 아이들도 이제 혈육이 하나 남은 것입니다. 그 남편도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 한 사회가 이제 이 아이를 잘 키워줘야 됩니다. 누구는 그 친척도 있으니까 뭐 친척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이라는 곳에서 이 아이는 태어나서 브라질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한국 정신을 갖고 또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 친척 손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따뜻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따뜻함이 전해지면서 누구나 다 참여하고, 그것은 아시겠지만 베풀면은 나중에 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생각나면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